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코앞이었습니다. 최영숙은 며느리 장수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이요? 저희는 이번 주 곤란해요. 이미 여행 일정 잡았어요. 며느리는 친정 엄마와 아들을 데리고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숙은 홀로 병원 입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보호자분 안 오셨어요? 집에 돌아오니 택배가 있었습니다. 크루즈 기념 와인 세트, 메모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아들 방에서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크루즈 예약서, 예약일은 수술 날짜 확정된 다음 날, 의도적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 크루즈에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린 것은 변경된 비밀번호였습니다. 오늘 암 수술 앞두고 크루즈 간 며느리를 박살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최영숙은 병원에서 막 나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암이라니.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며느리 장수진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살 손자에게 겨울 장갑을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영숙은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아, 네. 다녀오셨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관심 없는 투였습니다. 다시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영숙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외투를 벗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영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봤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나 병원 다녀왔어. 검사 결과 나왔는데. 영숙은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그 말이 나오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 장갑 끼우던 손을 멈췄습니다. 영숙을 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러시구나 한마디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 큰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걱정해주기를, 괜찮냐고 물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술이 2주 후야. 12월 20일. 그때 도와줄 수 있어?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아이 장갑을 다시 끼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술이요? 저희는 이번 주는 좀 곤란해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겨울 공기 같았습니다. 영숙은 약봉지를 정리하다 멈춰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 날짜는 다들 바쁘잖아요. 저희는 이미 여행 일정 잡았어요. 크루즈요.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여행. 시어머니 수술보다 크루즈 여행이 먼저였습니다. 아들 박도연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침만 흘렸습니다. 도연아. 영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 이미 예약했어. 취소하면 위약금도 나오고. 돈 이야기였습니다. 위약금. 어머니 수술보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영숙의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솟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알았어.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진단서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나왔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출발해? 영숙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오후 비행기예요. 어디로 가는데? 제주도에서 배 타요. 크루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차렸습니다. 밥 먹고 가. 영숙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공항 가야 해요. 금방이야. 아침은 먹어야지. 영숙은 간청했습니다. 도연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빨리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밥을 퍼주었습니다. 국도 떠주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크루즈는 며칠이야? 영숙이 물었습니다. 일주일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괜찮겠어? 배 타면 멀미하지 않아? 괜찮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같이 가요. 그 말에 영숙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엄마, 친정엄마도 같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네. 엄마 모시고 가요. 엄마가 크루즈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수지는 밝게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모시고 가면서 수술 앞둔 시어머니는 혼자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수진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영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천천히 했습니다.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싱크대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었습니다.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크루즈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수진이 친정엄마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데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습니다. 수진, 친정엄마, 아들. 셋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내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뷔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사진. 수영장에서 노는 아이 사진이었습니다. 튜브를 끼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다시 줄였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데려갔구나. 나는.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안을 봤습니다. 벽에 걸린 암 진단서를 봤습니다.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전구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약봉지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많은 약이었습니다. 하루에 6알씩 먹어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영숙은 혼자였습니다. 수술 2주 앞둔 사람. 암 환자.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크루즈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단톡방에 사진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진이었습니다. 쇼핑하는 사진, 공연 보는 사진, 일몰 보는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했습니다. 읽은 표시만 떴습니다. 조용히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전화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었습니다.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술이 코앞이야. 일주일 남았어. 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배 탔어. 와이파이도 끊길 거야. 네. 아직도 크루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끊어야 해. 신호가 안 좋아. 그 말 뒤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즐거운 음악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파티 소리, 샴페인 터지는 소리.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아직 크루즈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봤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아이와 함께 웃는 엄마. 영숙은 그들을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병원이었습니다.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영숙은 접수대로 갔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최영숙님 맞으시죠? 수술 전 검사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네. 서류 작성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영숙은 받았습니다. 옆 테이블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펜을 멈췄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적을까? 도연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여전히 도연의 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했습니다. 접수대로 가져갔습니다. 제출했습니다. 3층 검사실로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복도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벽을 잡았습니다. 간신히 버텼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간호사가 영숙을 의자까지 데려갔습니다. 앉혔습니다. 영숙은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보호자분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 바쁜가 봐요.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정말 혼자구나. 간호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물을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좀 나아지셨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혼자 오셨어요? 검사 많이 힘드실 텐데. 내 아들이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도 검사 끝나고 누가 데리러 오시죠? 네, 아마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택시 타고 집에 갈 것입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검사 시작할게요. 따라오세요. 네.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검사. 피를 뽑았습니다. 여러 통을 뽑았습니다. 혈액 검사였습니다. 암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팔에 주사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빨간 피가 시험관에 담겼습니다. 두 번째 검사. X-레이였습니다.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찰칵 찍혔습니다. 세 번째 검사 CT였습니다. 큰 기계였습니다. 누웠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네 번째 검사 심전도였습니다. 가슴에 패드를 붙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기계가 심장 박동을 측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검사 폐기능 검사였습니다. 기계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세게 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숙은 지쳤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아파트요. 기사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검사 날인 거 알 텐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검사 간다고. 하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 상자였습니다. 영숙은 상자를 봤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장수진이었습니다. 뭐지? 영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상자를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힘들게 들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봤습니다. 표지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크루즈 기념 와인 세트. 와인이었습니다. 크루즈에서 산 것 같았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영숙은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메모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메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선물만 보내고 말도 없네. 영숙은 상자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쳤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집 갈게. 크루즈 재밌었어. 짧은 문자였습니다. 검사는 어땠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괜찮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크루즈가 재밌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과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여행이 즐거웠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선물 받았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식탁 위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응, 와인이야. 크루즈에서 샀어. 비싼 거야. 그래. 영숙은 관심 없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어색했습니다. 수지는 캐리어를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검사는 어땠어? 그제야 물었습니다. 돌아온 지 1시간 만에 물었습니다. 그냥 했어.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혼자 갔어? 응. 미안해. 우리가 여행 가는 바람에.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영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찌개를 끓였습니다. 밥 먹어. 영숙이 불렀습니다. 도연과 수진이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각자 먹기만 했습니다. 크루즈 정말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바다도 예쁘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처음 타보는 거라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엄마랑. 친정엄마와 또 가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네. 나는 데려갈 생각 없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는 배 멀미하실 것 같아서요. 변명이었습니다. 영숙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멀미하고 내 엄마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됐어. 먹어.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영숙은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레기통 옆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A4 용지였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영숙은 주웠습니다. 펼쳤습니다. 뭔가 인쇄된 종이였습니다. 크루즈 예약 확인서. 제목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세히 읽었습니다. 예약자 장수진. 출발일 12월 10일. 도착일 12월 17일. 승객 장수진, 박도연, 박도진, 김선주. 영숙은 날짜를 봤습니다. 출발일 12월 10일. 영숙의 수술 날짜가 확정된 날이 언제였을까 생각했습니다. 1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 예약일은 언제일까? 종이 아래쪽을 봤습니다. 예약일 11월 26일. 영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11월 25일에 수술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12월 20일로 11월 26일 그 다음 날에 크루즈를 예약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알고도 그 시기에 맞춰 여행을 예약한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일부러 피한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수술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그 시기에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구겨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도연과 수진을 봤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도연과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이를 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11월 26일에 예약했네? 내 수술 날짜 확정된 다음 날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그랬지? 내 수술 피하려고.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도 침묵했습니다. 왜 대답 안 해? 맞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우연히. 우연? 11월 26일이 우연이야? 영숙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이제 보자. 영숙의 목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영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쾅! 큰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 도연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둘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도연과 수진은 출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비밀번호 변경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 하시겠어요? 오늘 바로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다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경비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03호 최영숙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방문자 차단 부탁드립니다.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요. 누구를요? 박도현, 장수진. 제 아들 내외입니다. 네. 아들분을요? 경비원이 놀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 허락 없이는 출입 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요청이었습니다. 따라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번호였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떠났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녁 7시쯤 되었습니다. 도연과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503호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띠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틀렸다는 신호였습니다. 왜 안 돼?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빨간 불만 켰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 바뀐 건가? 도연도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봐. 수진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뀐 거야? 문이 안 열려. 바꿨어. 왜 바꿨어? 너희 들어올 필요 없어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문 열어줘. 안 돼. 엄마, 경비실로 가봐. 출입 금지 조치했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래? 수진이 물었습니다. 출입 금지했대. 경비실로 가보래. 뭐? 진짜? 둘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로 갔습니다. 저희 503호 아들인데요. 집에 못 들어가는데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최영숙님께서 방문자 차단 요청하셨습니다. 방문자 차단이요? 저희가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집주인께서 허락 없이는 출입 금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저희가 아들인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주인 요청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달려갔습니다.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해? 너희가 먼저 날 버렸잖아.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뭘 버려? 우리가 언제? 내 수술날 알고도 크루즈 갔잖아. 일부러.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봤습니다. 차갑게 봤습니다. 나 아픈 거 알고 떠난 거, 그게 잘못이 아닌 세상에서 살았니?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용서하실 줄 알았죠.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용서는 부르면 와주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 더 이상 제 집 출입 금지예요. 제가 허락할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과 수진은 경악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디서 자라고? 호텔이든 어디든 알아서 해. 너희 친정집도 있잖아. 영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도연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떠났습니다. 경비실 앞에 도연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둘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 집은 영숙 소유였습니다. 영숙 명의였습니다. 도연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아파트로 왔습니다. 수진과 아이는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1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영숙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올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나왔습니다.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왜 왔어? 엄마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 영숙은 지나가려 했습니다. 도연이 막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5분만. 도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에서 해.
둘은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쌓인 벤치가 있었습니다. 눈을 치웠습니다. 앉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게 다야? 영숙이 물었습니다. 차갑게 물었습니다. 근데 애 때문에라도 우리 집이 필요해. 친정집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집이 필요해서 온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 집이 아니야. 내 집이야.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수술날 배에서 사진 찍던 넌? 영숙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강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버티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너희가 크루즈에서 웃을 때 나는 병원에서 혼자 비틀거렸어. 넘어질 뻔했어. 간호사가 부축해줬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내 번호밖에 없었어. 그런데 너는 배 위에서 음악 듣고 있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는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어. 집에 와보니 와인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 메모도 없이. 영숙은 말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너희는 친정엄마 모시고 즐겁게 놀았지. 나는 암 환자인데 혼자 검사 받았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되찾고 싶으면 내가 먼저 책임을 져. 영숙이 말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도연이 물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수술날 와. 내 곁에 있어. 퇴원할 때까지 돌봐줘. 그게 아들이 할 일이야. 그럴게. 꼭 그럴게. 약속해? 약속해. 엄마. 영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보자. 영숙은 돌아섰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남았습니다. 눈발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렸습니다. 길게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예약했던 일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영숙님. 안녕하세요. 영숙은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이시죠? 네. 제 재산 정리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영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장학재단과 의료 후원 단체로요.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자녀분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로 상속하려고 합니다. 조건부요? 네. 신탁 재산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들이 저를 직접 돌보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만 효력이 생기도록요. 변호사는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가요? 수술 전후로 제 곁에 있을 것. 퇴원 후 회복 기간 동안 돌봐줄 것. 월 2회 이상 방문할 것.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은 모두 기부로 전환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영숙은 서명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좋은 일 하시네요. 영숙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뭐야? 어머니 집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이에게서까지 빼앗을 거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뺏으려 했던 건 내 생명, 내 마지막 기회였다. 영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약속 지키면 생각해 볼게. 무슨 약속이요? 도연한테 물어봐.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친정집 복도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12월 20일이었습니다. 영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날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오셨어요? 아직이요. 영숙은 대답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도연이 올까? 30분쯤 지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왔구나.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무서워? 조금. 도연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고마워. 수술실로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침대가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함께 걸었습니다. 수술실 앞까지 함께 갔습니다. 엄마, 금방 끝날 거야. 기다릴게. 응. 영숙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영숙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연은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떴습니다. 도연이 보였습니다. 엄마, 깼어? 응. 수술 잘 됐어. 의사 선생님이 잘 됐대. 다행이다. 영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함께 왔습니다. 짐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내가 며칠 여기서 지낼게. 수진이는? 친정에 있어. 나중에 데려올게. 알았어. 도연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밥을 챙겨줬습니다. 약을 챙겨줬습니다. 병원 예약도 잡아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귤을 까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주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쪽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글씨였습니다. 서툰 글씨였습니다. 엄마, 치료 끝나면 삼겹살 먹으러 가자. 꼭. 영숙은 쪽지를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미소도 눈물도 아닌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봤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영숙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삼겹살 먹으러 가고 싶어? 응. 엄마랑. 그래. 가자. 영숙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쌓였습니다. 영숙은 귤을 하나 까서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받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래. 둘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함께 눈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올 것입니다. 천천히 올 것입니다. 영숙은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버텼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영숙은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이요? 저희는 곤란해요. 이미 여행 일정 잡았어요. 며느리 장수진은 친정엄마와 아들을 데리고 크루즈로 떠났습니다. 영숙은 홀로 병원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보호자분 안 오셨어요? 집에 돌아오니 크루즈 기념 와인 택배만 있었습니다. 메모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아들 방에서 크루즈 예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예약일은 수술 날짜 확정된 다음 날. 의도적이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린 것은 변경된 비밀번호였습니다. 나 아픈 거 알고 떠난 거, 그게 잘못이 아닌 세상에서 살았니? 영숙은 재산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조건부 상속만 남겼습니다. 직접 돌보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만 효력이 생기는 신탁재산. 수술날 아들은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회복 후 문틈으로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치료 끝나면 삼겹살 먹으러 가자. 꼭. 눈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에게도 이런 무시가 숨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